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사람들이 맨날 보건행정 어렵다는 보건행정을 왜 공부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보건행정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학문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번만 공부를 하면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나와. 시험 문제가 뭐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쉽게 나오기도 하고 결국 볼 꼴 보기라고 생각하시는데 보건행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일관된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 그런 거 기억하시죠? 정확성의 필수 조건은 신뢰성이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성이 높은 학문이기 때문에 그냥 결국 여러분들은 꾸준히 공부를 하면 나중에는 효자 과목이 되는 게 이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몇 분이 오히려 보건행정이 더 재밌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다만 그 숫자가 좀 적어서 문제지. 근데 하여튼 만족도가 높은 게 이 보건행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기출문제랑 비슷하게 같은 유형의 문제를 계속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복한다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보통 우리 이론에서 조금 드물게 접근했던 부분을 좀 많이 부각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설명, 올바르지 못한 거 나오고요. 자, 신뢰도는 특정 오차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는 도구는 반드시 타당성이 있다. 이거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학원에 항상 5분씩 늦으시는 분. 신뢰성은 되게 높은데 정확도는 없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결국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아.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다면 당연히 타당도도 없어요. 다시 한번 신뢰성이 없다면 타당도도 없는데 그럼 신뢰성이 있으면 타당도 있나요? 아니, 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타당도는 체계적 오차에 관한 것이고 신뢰도는 무작위 오차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또 생소한 단어가 체계적 오차하고 무작위 오차가 있을 거예요. 체계적 오차는 항상 똑같은 오차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남자분들이 우리 총 쏠 때 0점이 틀어지면 계속 아무리 잘 쏴도 이상하게 다른 데를 때린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체계적 오차. 그런데 비해서 무작위 오차는 다른 말로 비체계적 오차라고 합니다. 비체계적 오차는 이거는 항상 나타나는 오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연히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거를 무작위 오차 또는 비체계적 오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체계적 오차는 타당도에 관련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 오차 또는 비체계적 오차는 신뢰도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르셨다면 얼른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마저 읽을게요. 타당성은 측정 도구가 실제로 측정하려고 의도했던 것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 네, 맞습니다. 측정하려고 하는 거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 타당도라고 하는 거고. 자, 이거 유인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체계적 오차하고 비체계적 오차 또는 무작위 오차 이거 좀 얘기하겠습니다. 체계적 오차는 상향적인 편의, 그러니까 상향적인 건 항상 나타나는 오차라는 거죠. 항상 나타나는 오차로서 예를 들면 정상보다 많이 달리는 체중계, 그러니까 체중계가 항상 정상보다 좀 많이 오바되는 체중계가 있어요. 이런 게 불량인 게 이런 것들 이 체중계를 사용하면 모든 대상자가 다 무겁게 측정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체계적 오차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걸 또는 상향적 편의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작위 오차는 자, 변향적 편의. 아까는 상향적 편이고 얘는 변향적 편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낱말 단어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 자, 동일한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의 내용을 반복해서 측정할 때 측정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계속 측정을 했는데 계속 1시간 전에 측정한 거하고 지금 측정한 거하고 좀 달라. 예, 이런 것들을 우리 무작위 오차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신뢰도랑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체계적 오차는 타당도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신뢰도는 정확도의 필수 조건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 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오차.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작위 오차라고 그랬죠? 이 무작위 오차를 줄여서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신뢰도에 대한 얘기예요. 관측
간측자내 오차. 예, 간측자간 오차. 자, 간측자내 오차는 동일인이 동일 대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동일치를 얻는 확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계속 이 사람 키를 재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재고 1시간 후에 재고 이렇게 쟀어. 이랬을 때 동일치를 얻으면 간측자내 오차가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간측자간은요. 자, 동일 대상을 동일한 측정 도구로 여러 사람이 측정하는 거야. 이랬을 때 일치를 하는 거를 우리 간측자간 오차.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는 객관도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도 안에 객관도를 집어넣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생물학적 변동의 오차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혈압은 피측정자의 시간, 자세,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혈압을 측정하는데 앉아서 측정하는 거하고 누워서 측정하는 거 다르다는 거고 또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 그럼 약간 혈압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거를 우리 생물학적 변동의 오차라고 표현하고 있어. 결국 신뢰도는 요 세 개를 묶어서 신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신뢰도 저하를 유발시키는 요인은 관측자의 편견과 기술의 미숙. 이건 책에서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측정 도구의 부정 상태, 측정할 때 환경 조건 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신뢰도는 높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체계적 오차하고 비체계적 오차, 이 두 개를 좀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봅시다. 책으로. 1번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답은 고르실 수 있었을 것 같아.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2번입니다. 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접질쥐효율성. 예,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자,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뭐냐 이거죠. 자, 의료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료 욕구하면은 원투, 그죠? 그냥 뭐 환자가 요구하는 환자가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의료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의료 이용으로 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 이용 앞에 경제, 지리, 사회, 문화적 장벽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자, 접근의 장애 요인이 제거돼서 누구나 쉽게 필요할 때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는 접질쥐 효율성 중에 뭐예요? 접근성 같죠? 그죠? 경제적 접근성, 지리적 접근성 들어보셨을 겁니다. 답은 3번.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3번. 이것도 우리 되게 많이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개인 차원의 이론 모형이 아닌 것은 건강 믿음, 개인 차원 맞지? 그리고 횡의론, TTM 맞습니다. 사회학습은 예, 집단간이죠. 집단. 뭐 개인간. KAP 이게 뭐예요? KAP가 뭐지? 지식, 태도, 행위. 그렇죠? 요새는 KABP 모형도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지식, 태도, 믿음, 그 다음에 행위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도 모두 개인 차원의 이론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보건의료 서비스의 요건 중에 농특법에 의거해서 공중보건의사가 도입된 건 아시죠? 공중보건의 또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 다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접질쥐 효율성 중에 어떤 거예요? 접근성이지 깡식으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1번이고 자, 5번입니다. 미국 의학 할리먼이 제시한 바람직한 이거 우리 책에서 구석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 메이어가 제시한 접질쥐 효율성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외워야 될 때가 돼서 미국 의학 할리먼이 제시한 바람직한 보건의료 갖춰야 할 특성이 아닌 것. 그냥 감으로 일단 잡으면 올 것 같아요. 접근성일 것 같아요. 접근성은 메이어가 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유임을 볼게요. 자, 유임을 보시면 일단 그거부터 해결하고 갑시다. 3번에 자, 개인 간인지 개인 수준인지 둘 중에 하나야. 이제 개인인지 개인 간인지 둘로만 그냥 구분하겠습니다. 자, 인지조화론 개인이죠, 개인. 사회인지론 개인 간. 자, 건강신념 개인. 그다음에 합리적 행위이론 또는 계획된 행위이론 개인입니다. 귀인이론. 귀인이론이 모든 거에 원인이 있다는 거지. 좀 뭐죠? 개인.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지론. 개인 간.
그 다음에 TTM 이론, 범위론적 모형, 개인. 그리고 아까 배웠던 KAP 모형도 개인. 네. 자, 기인 이론에 대해서는 좀 써 있는데 저는 1번, 가로 1번, 2번을 볼 겁니다. 내부적 원인, 외부적 원인. 그러니까 기인 이론은 모든 거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내부적인 거에 있어. 결국 오늘 아침 출근에 늦었는데 원인이 뭐야? 아, 제가 늦잠 자서요. 이거는 내부적 원인이죠. 자, 그런데 비해서 외부적인 원인은 오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적 원인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거는 내부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기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자, 조화론은 인지조화론. 내가 아는 거에 대비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걸 알아. 그럼 그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조화론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 보이시죠?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태도, 행동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바탕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같은 게 있으면 불이 뜨겁다고 나는 알면 불이 있으면 멀어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불이 따뜻해라고 알고 있으면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하여튼 이걸 인지조화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기 아까 말한 KAP 모형이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번입니다. 미국 의학 할리먼이 제시한 바람직한 보건의료 갖춰야 될 특성, 꽤나 많네. 효과성, 그럼 효율도 있겠지. 그 다음에 안전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형평성. 어떻게 외우실래? 큰일 났네. 어떻게 외우실래? 모두 6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메이어가 제시한 양질의 보건의료 조건, WHO 1차 보건의료 특성 아시죠? WHO 1차 보건 의료 특성 뭐예요? 뭐 접근성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좀 구분을 하자라고 돼 있고, 그래서 3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근데 WHO 1차 보건 의료는 아니고 그냥 메이어, 미국 의학 할리먼, 리존은 뭐였었는지 아시죠? 리존이 제시한 거. 아, 그것도 모르시나? 큰일 났다. 그럼 이거 어떻게 제시할래? 자, 리존이 제시한 거 있었잖아요. 뭐 환자 중심, 뭐 그러니까 환자하고 의사는 사이가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일단 감을 좀 잡읍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의과학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료. 이게 리존 거였습니다. 리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수용성. 이게 메이어에서의 질적 적정성의 개인적인 수용성이 있었습니다. 그치? 우리 메이어 거 하면 접들지어 말고 옆에 막 이상한 또 단어들 쫙 있잖아. 거기에 있었던 게 개인적인 수용성. 그 다음에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협조. 이게 리존. 그다음에 적시성, 조금 전에 미국 의학 할리먼에 있었거든요. 적시성. 아까 제가 어떻게 외우실래요? 라고 했었던 거. 그다음에 평등한 재정, 적정한 보상, 효율적인 관리. 처음 봤어요, 이거? 네? 평등한 재정, 적정한 보상, 효율적인 관리. 메이어 거였는데, 메이어 거에 효율성이 들어가 있었는데, 효율성에. 자, 6번 사회복지사업과의 긴밀한 연계. 이거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업과의 긴밀한 연계. 이게 리존. 자, 7번 전인적인 진료. 리존. 그 다음에 환자 중심성. 요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의학 할리먼에 있었습니다. 환자 중심성. 그 다음에 개인 중심의 진료, 중점적인 의료 제공. 이거 있었었죠? 어디에? 메이어에 있었습니다. 지속성에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믹스돼서 나올까봐 한번 연습을 좀 해본 거고요. 하여튼 이제 미국 의학 할리먼 외우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이어 것도 많이 나왔고 리존 것도 되게 많이 나왔고 나올 건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답은 3번. 자, 6번입니다. 의료급여 내용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의료급여 내용은 은근히 나옵니다. 은근히.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자는 일종에 해당된다. 맞아요? 65세 이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일종에 해당되는 거 맞지? 네, 맞아요. 자, 보건복지부에, 이거네. 의료급여기금 어디다 설치해요? 시도에 설치하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이 된다? 돼야 안 돼요? 이재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기초수급자예요, 아니에요? 기초수급자 아니더라도 그 2호부터 9호까지 해당되니까 돼요. 자,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유의물이 있나? 유의물, 이건 뭐 다 아는 거긴 하는데 그냥 줄이나 칩시다. 자, 보장기관, 그래서 우리 의료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시군구청장이라고 얘기해. 근데 법에는 의료보장기관이라고